보험금은 어떻게 타는 거래? 그럼 다음 주에 바로 들어온단 말이지? 아들 현우 장례 치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서아의 목소리였죠. 전화기 너머로 웬 남자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도 같았지만 똑똑히 들리진 않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눈물 범벅이 돼선 슬픔에 잠겨있던 애가 전화를 딱 끊더니 글쎄 갑자기 안도의 미소를 슬쩍 짓는데 눈빛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 뭐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은 이미 불안감으로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또다시 들려온 며느리의 은밀한 통화. 응, 여행 준비도 해야겠어? 우리 지훈이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같이 갈래. 아들 장례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여행을 계획하다니 세상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의 그 싸늘한 미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보험금과 여행이라니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숨죽이고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아직도 검은 상복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오늘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바로 어제 땅에 묻은 내 아들 현우. 그 훤칠한 키에 해맑은 웃음을 가졌던 내 새끼가 이제는 차디찬 흙 속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이 모든 게 그저 지독한 악몽이길 바라면서 눈을 감았다 떠봐도 현실은 야속하기만 했어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는데 부엌에서 며느리 서아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보험금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럼 다음 주쯤이면 보험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고마워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며느리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 장례 치른 지 고작 하루 만에 보이는 그 미소가 너무나도 낯설고 섬뜩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 시선을 느꼈는지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 속으로 황급히 밀어넣었어요. 그 모습이 꼭 뭔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보였죠.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니? 제 물음에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 보험회사요. 현우 씨가 생명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까 본 그 섬뜩한 미소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니? 네. 현우 씨가 저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제 시선을 애써 피하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 질문이 불편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손주 지훈이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무리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죠. 결국 조심스레 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훈이는 침대에 멀거니 누워 천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비를 잃은 17살짜리 아이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훈아, 밥 좀 먹자? 응, 배 안 고파요. 할머니, 지훈이 목소리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어린 손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지? 지훈아, 할머니도 너무너무 슬프단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지훈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지훈아, 일어나서 밥 먹자. 아빠도 네가 이러고 있는 거 보시면 더 마음 아파하실 거야. 며느리는 지훈이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는 어제 장례식장에서 보이던 그 절절한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그 태도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죠. 식탁이 4개의 밥그릇 중 하나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내일부터는 학교 다시 가자.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야. 며느리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어머니, 제가 내일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보험 관련해서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들 장례 치른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급한 일이니? 네, 처리해야 할 게 좀 있어서요. 며느리가 또다시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지훈이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지훈아,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두셨어?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지훈이는 아무 표정 없이 밥만 깨작거렸어요. 며느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죠.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걱정 없을 거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안도감. 그게 혹시 아까 본 그 미소의 이유였을까요? 밤이 깊어온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내 아들 현우. 멀쩡하던 애가 왜 하루아침에.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방문 앞에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응,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아직 정리해야 할 게 많아. 그래, 고마워. 남자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 너무나도 담담한 목소리,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 태도가 이상했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죠.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동안 본 며느리의 모습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어요. 전화 통화 후 지었던 그 정체 모를 미소, 보험금에 대한 언급,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평온을 되찾은 듯한 그 태도.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나섰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며느리가 노트북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지만 화면에는 해외여행 특가 상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들 장례 치른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벌써 여행을 계획하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지금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하니? 그럴 리가 없어. 10년 넘게 한솥밥 먹고 살아온 내 며느리인데. 하지만 그 미소, 그 전화 통화, 그리고 지금 이 모습까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요. 제 의심이 그저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서 오는 예민함이길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만약 현우의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현우 얼굴을 떠올렸어요. 언제나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내 아들. 그의 죽음에 단 하나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이 어미가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검은 상복을 벗고 화사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아직 상복을 벗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요. 어머니, 저 보험회사 좀 다녀올게요. 점심때쯤 돌아올 거예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기대감 아니면 설렘, 그것도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며느리가 나가고 집에는 저와 아직 잠들어 있는 지훈이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는데 며느리가 종종 걸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웬 남자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키가 크고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서하는 그 남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누구지? 저 남자는 대체 누구야?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직 현우의 채취가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쳐나가려는데 지훈이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잠에서 깬 지훈이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니, 할머니는 잠깐 밑에 슈퍼 좀 다녀오려고. 지훈아, 밥 차려놨으니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지훈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의 어깨를 살짝 다독여주고 집을 나섰어요. 마음이 급했죠. 며느리가 누굴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막 빠져나가는데 저 멀리 며느리와 그 남자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하게 걷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그들을 따라가는 게 옳은 일인지 순간 망설여졌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그들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맞은편 벤치에 앉아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죠. 창가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꽤나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종이 몇 장을 꺼내 남자에게 보여주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듯 했어요. 지선 씨, 여기서 뭐 해요?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동네 친구 민정이가 저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민정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야 뭐. 아침 산책 나왔지. 근데 지선 씨는 왜 여기 혼자 이러고 앉아 있어? 민정이의 시선이 제가 뚫어져라 쳐다보던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 어머 저기. 서아 아니야. 누구랑 저렇게 앉아 있는 거야.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민정이에게 이 상황을 다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하지만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의심과 불안감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민정아, 잠깐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할까? 내가 요즘 서아가 좀 이상해서 말이야. 민정이네 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파트 5층. 민정이의 아담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보험금 통화, 그 섬뜩했던 미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낯선 남자와의 만남까지 전부 다요. 아니, 그래서 며느리가 뭔가 좀 수상쩍다는 거지.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나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해. 하지만 민정아, 너도 봤잖아. 저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늘 아침부터 만나서 저렇게 카페에 앉아 있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 민정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며느리랑 뭐 특별한 사이면 어쩌려고 그래? 뭐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남편 장례 치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타령에 낯선 남자랑 저렇게 만나고 있다는 게 좀 그렇네? 민정이의 말은 애둘러 표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서아가 그런 애는 절대 아니야. 말은 그렇게 내뱉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정이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만약 민정이 말처럼 며느리와 그 남자가 정말로 특별한 사이라면, 그리고 현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야, 그런 끔찍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선 씨, 내 생각엔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 남편 잃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사람이 벌써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쉽사리 이해가 되진 않아. 민정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정이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이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표정 없이 화면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지훈아, 밥은 먹었니?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이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하루아침에 아비를 잃은 이 어린 것의 상처는 또 얼마나 클까요? 소파에 앉아 지훈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지훈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곧 오실 거예요. 엄마 오면 같이 먹을래요? 며느리 생각을 하니 다시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훈이에게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내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없었니? 하고요. 하지만 차마 그런 질문을 어린 손자에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 늦게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보험일은 잘 처리하고 온 거니? 네. 다음 주쯤이면 입금될 거래요. 현우 씨가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을 남겨줬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온 사람처럼 담담하기만 했죠. 이게 정말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일까요? 그 남자는 누구였어?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며느리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네, 무슨 아침에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 말이다. 같이 나가던데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분은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김도윤 씨라고. 현우 씨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요. 보험금 청구 때문에 만났어요. 보험회사 직원이자 현우의 대학 동기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다정해 보였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침에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 그런데 왜 아침에는 얘기 안 했니?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또다시 제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셋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너무나도 평소와 다름이 없어서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지훈아, 다음 주에 학원 좀 알아봐야겠다. 며느리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왜요? 지금 다니는데도 좋은데? 더 좋은 데로 옮기자. 이제 대학 준비 제대로 해야 하잖아. 지훈이는 아무 표정 없이 밥만 깨작거렸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그 말이 제 귀에 유독 거슬렸어요. 더 좋은 학원이라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학원일 텐데 아들이 죽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돈 쓸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아니,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 있을까? 지훈이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어머니, 지훈이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죠.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현우가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며느리는 전화를 받더니 거실로 쏙 나가버렸죠. 저는 흐르는 물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응, 내일 그래. 좋아. 근데 여행 준비도 해야겠어? 우리 지훈이한테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같이 갈래. 제 손에서 그만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어요. 여행 그것도 장례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벌써 여행을 계획한다고 그것도 다른 남자랑 같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가 나서? 누구랑 통화한 거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었죠. 친구요? 왜 그러세요? 여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네, 우리 지훈이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니까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주고 싶어서요. 현우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야. 그런데 벌써 여행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거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 다 들었어. 같이 갈래라고 했잖아. 누구랑 가려고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남자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니, 오해하고 계세요. 그건 지훈이 친구 엄마랑 통화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같이 여행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일까요? 며느리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하지만 제 귀에 들렸던 건 분명 남자 목소리였어요. 아침에 만났던 그 남자와의 통화가 분명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아침에 그 남자랑 만나는 것도 봤고, 카페에서 둘이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도 다 봤단 말이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는 이내 깊은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저는 며느리를 그래서 몰래 따라다녔어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건 며느리였잖아요. 넌 현우가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웃고 다니고 다른 남자 만나고 여행 계획이나 세우고 있어.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데 뒤섞여 터져 나왔죠. 어머니,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매일 밤 혼자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하지만 지훈이 앞에서는 강해야 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오해한 걸까요? 하지만 그 보험금 이야기, 낯선 남자와의 만남, 그리고 여행 계획까지 모든 게 너무나도 이상했단 말이에요. 할머니, 엄마 왜 싸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들려온 지훈이의 목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이가 주방 입구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대체 얼마나 들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황급히 눈물을 훔쳤어요. 아니야, 지훈아. 그냥 어른들끼리 잠깐 얘기한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막 화내는 거 다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할머니랑 엄마가 서로 싸워야 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어린 손자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하나뿐인 손자 앞에서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다니. 지훈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지훈이는 고개를 세차게 내줬더니 그대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팡하고 세차게 닫히는 방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현우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그립고요. 하지만 저 혼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강해져야만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없이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오해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의심스러운 행동들은 그럼 그 남자는 대체 누구니? 정말 보험회사 직원이야. 네, 김도윤 씨는 현우 씨 대학 동창이자 보험 설계사예요. 현우 씨가 생전에 그분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했었고요. 오늘은 보험금 청구하는 걸 도와주러 오셨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은 정말 지훈이를 위한 거고요. 아이가 아빠를 잃고 너무 힘들어해서 잠시라도 좀 다른 환경으로 데려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설명이 다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남편 장례 치른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난 좀 더 지켜봐야겠다. 제 말에 며느리는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현우를 잃은 슬픔 때문에 공연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그 수상쩍은 행동들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민정이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선 씨, 요즘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 맞아요. 텔레비전 뉴스에도 가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나오곤 하죠. 보험금을 노리고, 아니,
아니야, 그런 끔찍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하지만 한 번 싹 튼 의심은 이미 제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현우야, 네가 보고 있니?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니?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제발 엄마에게 좀 알려다오. 잠들기 전 제 마지막 생각은 하나의 결심이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더 면밀하게 관찰해야겠다고요. 제 의심이 사실이든 아니면 그저 오해에 불과하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현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라도요. 아침 식사 자리. 지훈이는 여전히 말없이 밥만 깨작거리고 있었어요. 어제 저희의 다툼을 목격한 이후로 아이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죠.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침을 준비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기운만이 감돌았어요. 지훈아, 오늘은 학교 가볼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아직 가기 싫어요. 그래도 이제 슬슬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야. 지훈이는 아무 대답 없이 밥만 먹었어요.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로 시선을 돌렸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도윤 씨가 잠깐 들릴 거예요. 보험 관련해서 확인할 서류가 더 있다고 하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남자가 또 온다고요. 며느리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뭔가를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사람 꽤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아, 보험금 청구 절차가 좀 복잡해서요. 여러 번 확인해야 할 게 많은가 봐요. 며느리가 또다시 제 시선을 피했어요. 의심이 다시금 스멀스멀 고개를 쳐들었죠. 보험금 청구가 그렇게까지 복잡한가요? 그래서 굳이 집까지 이렇게 자주 찾아와야 하는 건가요? 지훈이가 밥을 다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괜찮다. 나도 좀 예민했던 것 같.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현우가 떠난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는데 며느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훈이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훌쩍 집을 나섰어요.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제의 다툼이 떠올라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죠.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종종걸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은 또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지훈이 방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멀거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훈아, 할머니랑 잠깐 나가볼까? 바람도 좀 쐬고. 싫어요. 단호한 거절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이 어린 손자의 마음을 대체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지훈이 곁에 가만히 앉았어요. 할머니도 많이 슬프단다. 네,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지훈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할머니, 아빠가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는 건강했잖아요. 그 질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저 역시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장마비래.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엄마는 왜 그렇게 빨리 괜찮아지신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지훈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 손자도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며느리의 그 이상한 행동들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밤에 전화할 때 가끔 웃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 장례식 끝나고 한 이틀 뒤부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도 느꼈던 거예요. 며느리의 그 이상한 행동들을. 그리고 어제는 제 방 앞에서 통화하시는데 그래?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유로워졌다고요? 현우가 떠나서 정말 그런 뜻일까요? 지훈아, 그런 말 또 들은 적 있니? 아니요. 그냥 딱 한 번이요. 근데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아빠도 없는데 자꾸 웃고 전화하고. 지훈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죠. 손자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지훈이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그 모습에 제 의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오후 늦게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돌았죠? 마치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지훈이는요, 방에 있다. 많이 힘들어 하더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 어두워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았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왜 그렇게나 빨리 슬픔에서 벗어난 걸까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다시 다툼이 될까봐 꾹 참았어요. 오늘 어디 갔다 온 거니? 아, 학원에 좀 다녀왔어요. 정말일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죠. 그날 아침 며느리와 함께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현우대학 동창이자 보험 설계사입니다. 공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도윤 씨,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너무나도 친근한 말투였어요. 마치 아주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듯한 그 편안함이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현우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김도윤이라는 남자의 말에 마음이 아주 약간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죠. 현우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과 동기였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면서 가깝게 지냈고요. 제가 보험 설계사가 되고 나서는 현우 보험 설계도 제가 직접 다 했었죠. 말투는 더없이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딘지 모르게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며느리와 그 김도윤이라는 남자 사이에는 분명 어떤 종류의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그래서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은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됐어요. 보통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제가 좀 서둘렀거든요. 서둘렀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서두른 걸까요? 의심이 다시금 스멀스멀 고개를 쳐들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총 5억 원입니다. 현우 씨가 꽤 큰 금액으로 가입해 두셨더라고요. 5억이라니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며느리에게로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해졌죠. 혹시 이 돈 때문에 현우가 언제 보험에 가입했죠? 약 1년 전입니다. 작년 여름쯤이었어요. 1년 전이라 그때 현우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큰 금액의 보험에 가입했던 걸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 김도윤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꽤나 자주 눈을 마주쳤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듯 보였죠.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그런데 도윤 씨, 이렇게까지 자주 방문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보험금 청구는 이미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제 질문에 김도윤이 아주 잠깐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다시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 현우와 약속했었거든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을 잘 좀 돌봐달라고요. 특히 지훈이를 위해서요. 제 아들이 지훈이랑 같은 반이라서 아이들끼리도 꽤 친한 편이거든요. 같은 반이라고요. 그런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지훈이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지훈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아마 아주 많이 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반인 건 맞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 있었죠. 대화가 한창 이어지던 중 김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더니 잠시 거실 밖으로 나갔죠. 그 틈을 타서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정말 현우 친구 맞니? 네. 어머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동창이고 현우 씨가 생전에 많이 의지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왜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현우가 가끔 친구들 데려올 때도 저 사람은 본 기억이 없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도윤이 돌아왔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벌써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며느리의 말에 김도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에요. 혹시 내일 점심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라도 하실까요? 지훈이도 함께요. 며느리가 화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눈에는 그 미소가 너무나도 밝아 보였어요. 남편을 잃은 지 고작 열흘밖에 되지 않은 여자의 미소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김도윤이 떠난 후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방금 전의 상황을 가만히 곱씹어 보았죠. 두 사람 사이에 감돌던 그 묘한 분위기, 너무나도 친밀해 보이던 대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오전, 며느리는 지훈이를 데리고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드디어 지훈이가 다시 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죠. 집에 저 혼자 남게 되자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어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직 현우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이렇게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수없이 고민되었지만 제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서랍장, 옷장, 침대 밑. 대체 어디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어요. 보험증권이었어요. 현우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증권. 보험 금액은 정확히 5억 원. 그리고 수익자는 며느리 윤서아였어요. 가입일은 작년 6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대체 왜 현우는 이렇게까지 고액의 보험에 가입했던 걸까요? 서류를 더 뒤적이다 보니 이번에는 병원 영수증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전부 며느리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죠. 대부분 종합검진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날짜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디 아픈 건가요? 그렇다면 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혼자 들어오고 있었죠. 어머니, 계셨어요. 지훈이는 학교에 잘 데려다 주고 왔어요. 선생님께서 잘 돌봐주신대요. 그래? 잘 됐구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 괜찮다. 그런데 오늘 점심에 그 사람이랑 만나기로 했다면서? 네, 도윤 씨랑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의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함께 가서 두 사람의 행동을 직접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 나도 같이 가보마.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지는 듯 싶더니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12시에 같이 나가요. 점심시간.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김도윤을 만났어요. 그는 오늘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죠. 우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들은 주로 지훈이의 학업과 장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가끔씩 서로 주고받는 눈빛과 미소에서 어딘지 모르게 다른 종류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지훈이가 의대에 관심이 있다고 하던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김도윤의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현우 씨도 지훈이가 의사가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세요. 이제 보험금도 나올 거고
제가 좋은 학원도 이미 다 알아봤어요. 마치 위로라도 하듯 김도윤이 며느리의 한쪽 어깨를 가볍게 툭툭 건드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뭔가 아주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김도윤도 마찬가지였죠.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 같지도 않았고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몰래 지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며느리가 김도윤에게로 몸을 바짝 기울였어요. 그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누가 봐도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였죠. 이번에는 단순한 위로의 제스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제 오랜 의심이 드디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절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있었고, 그것은 어쩌면 현우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며느리와 김도윤은 제가 오자마자 황급히 평범한 대화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미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은 절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죠.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며느리와 김도윤은 분명 특별한 관계였고, 그 관계는 현우가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그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 현우의 갑작스러운 죽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웠어요.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말로 단순한 심장마비였을까요? 아니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터질 것 같았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며느리는 택배 기사가 나가자마자 재빨리 현관으로 나가 상자를 받아들고는 거실로 옮겼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남편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뭘 또 주문한 거니? 아, 노트북이요. 지훈이 공부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상자를 열고 최신형 노트북을 꺼냈어요.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모델이었죠. 현우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비싼 물건은 선뜻 사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저번에 산 컴퓨터는 어쩌고 그건 좀 오래됐잖아요. 우리 지훈이 대학 가려면 이 정도 좋은 장비는 있어야죠. 며느리의 말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이리저리 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아직 보험금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씀씀이가 헤퍼지다니요. 오후에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하고는 새 노트북을 보여주었죠. 지훈아, 이것 좀 봐. 네 공부용으로 엄마가 특별히 샀어. 지훈이는 아무 표정 없이 노트북을 멀거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는 엄마가 새 학원도 알아볼 거야. 새 학원이요. 왜요? 더 좋은 데로 가야지. 이제 우리 아들 대학 준비 제대로 해야 하잖아. 지훈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아이는 노트북을 뒤로 슥 밀어내더니 그대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어요.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이번에는 택배기사가 또 다른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윤서아님 맞으시죠? 배송 왔습니다. 이번에는 딱 봐도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어요. 며느리는 상자를 받아들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쇼핑을 즐기다니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셋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밥은 거의 먹지도 않고 젓가락만 깨작거렸죠. 지훈아, 밥 좀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수업 시간에 통 집중을 못한다고 하시더라. 며느리의 말에 지훈이는 그만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꾸 아빠 생각이 나서.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 어두워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죠. 그래서 엄마가 더 좋은 학원에 보내려는 거야.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면 집중도 더 잘 될 거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밥만 깨작거렸어요.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어린 손자가 이렇게나 힘들어하는데 며느리는 왜 자꾸만 저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꼭 학원을 그렇게까지 바꿔야 하니 지훈이가 적응하기 힘들어할 것 같은데 제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지훈이 미래를 위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 마음의 안정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마음의 안정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보험금은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죠. 네. 아, 내일이요. 왜? 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돈이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렇게 씀씀이가 해퍼지니 걱정이 돼서 그런다.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지훈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저 방에 들어갈게요. 지훈이가 자리를 떠나자 며느리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지훈이 앞에서까지. 난 그저 물어본 것뿐이다. 노트북에, 가방에 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제 월급이랑 현우 씨가 남겨두고 간 통장에 있던 돈으로 산 거예요. 보험금은 지훈이 대학 등록금이랑 앞으로 생활비로 쓸 거고요. 며느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현우가 남겨두고 간 통장에 그렇게나 많은 돈이 있었단 말인가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씀씀이가 해퍼진 걸까요? 그 김도윤이라는 사람. 요즘도 그렇게 자주 만나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어요. 그녀는 제 시선을 애써 피했죠. 가끔요. 지훈이 학원 문제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학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아나보구나. 네. 그 사람 아들이 명문대 갔거든요. 며느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빠르고 준비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미세한 불안함이 느껴졌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친구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잔뜩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선아, 너 지금 당장 좀 나올 수 있어. 우리 동네 공원에서 잠깐만 만나자.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민정이의 목소리에 어딘지 모를 긴박함이 느껴져.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민정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정이었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지선아? 잘 들어. 어제 우리 동네 슈퍼 주인이 그러는데 내 며느리랑 그 남자 자주 만나는 걸 봤다고 하더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랬다는 거야? 현우 씨, 살아있을 때부터래? 적어도 몇 달 전부터는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현우가 살아있을 때부터라고요? 그럼 정말로 그리고 말이야. 우리 동네 김씨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가 그러는데 현우 씨 죽기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었다고 하더라고. 다들 그냥 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민정이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맴돌았죠. 만약 이게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선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하기는 정말 싫지만 혹시 현우 씨의 죽음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도 그런 끔찍한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 민정이의 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그런 끔찍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자꾸만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거액의 보험금, 낯선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갑작스러운 씀씀이 변화까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은 그렇게 내뱉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며느리와 그 남자가 공모해서 현우를, 아니야.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자꾸만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이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죠. 지훈아, 학교 안 갔니? 오늘은 가기 싫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아이 곁에 다가가 앉아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죠.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상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의 입에서까지 그런 소문이. 지훈이는 울음을 냈어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요즘 밤에 계속 누구랑 전화해요. 그리고 웃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린 손자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훈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그 이상한 행동들을요. 지훈아,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린 손자에게 차마 제 끔찍한 의심을 말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건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잖아요. 엄마가 새 학원에 등록했대요. 내일부터 가래요. 난 싫은데. 지훈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죠. 이 어린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을 대체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눈에 확 띄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계셨네요. 지훈이는요, 방에 있다. 학교 안 갔다고 하더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 어두워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다시 쇼핑백을 들어 보이며 밝게 말했죠. 지훈이 옷 좀 샀어요. 기분 전환도 좀 될 겸해서요. 서아야, 이렇게 갑자기 씀씀이가 바뀐 이유가 대체 뭐니? 제 직설적인 질문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 형편이 이제 좀 괜찮아졌잖아요. 보험금도 곧 들어올 거고. 보험금이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렇게 펑펑 써대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제가 그동안 월급 모아둔 것도 좀 있고요. 며느리의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미세한 불안함이 역력했죠. 정말로 현우의 죽음이 그렇게 갑작스러웠던 거니? 제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가 죽기 전에 몸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과로 때문이었어요. 현우 씨가 워낙 일을 열심히 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어요. 그녀의 과민한 반응이 제 의심을 더욱더 키웠죠. 그 김도윤이라는 사람. 현우가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맞니? 네 대학 동창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난 단 한 번도 못 봤지? 현우가 가끔 친구들 데려올 때도 그 사람은 없었는데 며느리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대체 왜 저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바로 그 순간 지훈이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훈이가 잔뜩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엄마 할머니 또 싸우시는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며느리는 황급히 표정을 바꾸고 지훈이에게 다가갔다. 아니야. 지훈아. 그냥 어른들끼리 잠깐 얘기한 거야. 엄마가 우리 아들 옷 좀 샀는데 한번 입어볼래? 지훈이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필요 없어요. 지훈이는 그대로 다시 방으로 휙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죠.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훈이가 더 힘들어해요. 난 그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무슨 진실이요? 현우 씨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요.
어머니도 똑똑히 들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에 제 의심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민정이의 말, 지훈이의 증언, 그리고 며느리의 그 모든 이상한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주룩주룩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에 묻혀 며느리 방에서 희미한 통화 소리가 들려왔죠. 조용히 일어나 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래, 내일. 응, 걱정하지 마. 이제 곧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대체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어요. 이대로는 절대 안 돼요. 현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의 그 추악한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요. 그것이 제 불쌍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셋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없었죠. 지훈이는 이미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지훈아? 학원 끝나면 할머니가 마중 나갈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데리러 갈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차가운 경고가 느껴졌죠. 지훈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밥만 깨작거렸어요. 새 학원은? 어떨 것 같아?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아무도 없는데. 며느리는 지훈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거기 선생님들 정말 좋으시대. 대학도 서울대. 연세대 엄청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 식사 후 며느리와 지훈이가 집을 나서자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우리 셋이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마치 두 팀으로 완전히 나뉘어버린 것 같았죠. 며느리와 지훈이, 그리고 홀로 남겨진 저. 며느리의 방이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보니 다행히도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어요. 인터넷 방문 기록을 살펴보던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하와이, 발리, 줄 개세제, 전부 다 두 사람을 위한 커플 패키지 상품들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했는데 제 끔찍한 의심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니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황급히 거실로 뛰쳐나왔어요. 며느리가 병원이라고 적힌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서고 있었죠. 어디? 갔다 오는 길이니 병원에 좀 들렀어요. 요즘 통기운이 없어서요. 정말 아픈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오후에는 현우의 휴대폰에서 친구들 번호를 찾아 일일이 연락을 돌렸어요. 첫 번째로 통화한 김민수라는 친구는 놀랍게도 김도윤이라는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했어요. 김도윤이요? 글쎄요. 저희 과에는 그런 이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전부 마찬가지였죠. 김도윤은 현우의 대학 동창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녁에 돌아온 지훈이는 잔뜩 어두운 표정으로 자기 방에 틀어박혔어요. 저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조용히 따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오늘 현우 친구들이랑 통화했어.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김도윤이라는 사람이 현우 대학 동창이 아니라던데. 며느리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섰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했죠. 도윤 씨는 현우 씨 다른 과 친구예요. 같은 동아리였고요. 그럼 왜 처음에는 같은 과라고 했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나요? 아마 어머니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계획 중이더구나. 누구랑 같이 가려고. 며느리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어요. 어머니 제 노트북을 보신 거예요. 그래, 봤다. 남편 장례 치른 지 이제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살랑살랑 여행 갈 계획이나 세우고 있었니?
그건 다 지훈이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거짓말하지 마. 바로 그 순간 지훈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엄마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며느리는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거야. 거짓말 나 다 봤어요. 엄마가? 엄마가 그 아저씨랑 손잡고 있는 것도 똑똑히 봤다고요. 지훈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죠. 지훈이도 다 알고 있었구나. 김도윤이랑. 대체 무슨 관계야? 어머니, 제발. 이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내일 당장 그 김도윤이라는 사람 만나러 갈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찌감치 외출 준비를 마쳤어요. 식사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난 오늘 그 김도윤이라는 사람 직접 만나러 가볼란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김도윤이었어요. 마침 잘 오셨네요. 현우 대학 동창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현우 친구들은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거죠? 이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며느리를 한번 쓱 쳐다봤어요. 사실 제가 현우 씨의 대학 동창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저는 소아 씨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현우 씨를 알게 된 건 약 1년 전쯤이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건 서아 씨의 부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지훈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어쩌라고. 지훈이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내가 엄마 휴대폰 다 봤어요. 문자 내용 다 봤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어요. 지훈이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휴대폰을 제게 건넸죠. 화면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화면에는 며느리와 김도윤이 주고받은 문자 대화가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어요. 검사 결과. 어땠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6개월. 길어야 8개월 정도. 너무 걱정하지 마. 현우 씨가 남기고 간 보험금으로 우리 지훈이 미래는 아무 걱정 없을 거야.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6개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도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어머님, 서아 씨가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어요. 며느리가 암이라고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이가 흐느끼며 외쳤어요. 엄마가 아프다고요. 엄마도 죽는다고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다가가 안으려 했지만 지훈이는 거칠게 뿌리치고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나왔다요니 하고 세차게 닫히는 방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거실에는 무겁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가 들어있었. 현우 씨가 떠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서를 보니 정말로 말기 췌장암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현우도 알고 있었니?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네. 현우 씨는 제 진단 결과를 알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밤새도록 울고 저보다 더 괴로워했. 김도윤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현우 씨는 평소에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두셨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워낙 많았고 심장이 좀 안 좋다는 것도 부쩍 느끼고 계셨었고요. 그래서 보험금이 그렇게나 컸던 거군요. 네. 현우 씨는 항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내 아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아내의 병까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모든 스트레스가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현우 씨가 그렇게 갑자기 가고 저는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진단 결과까지 알게 되시면 어머니께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자신의 끔찍한 병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던 그 엄청난 고통.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보험금을 받고 웃었던 건 순간적인 안도감이었어요. 현우 씨가 떠나고 제게 남은 시간을 생각하니 홀로 남겨질 지훈이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됐는데 현우 씨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해준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경제적으로라도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건가요? 며느리의 그 미소는 불륜의 기쁨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에 대한 처절한 안도감이었던 거예요. 그럼 학원비, 노트북, 옷, 전부 다 지훈이를 위한 거였구나. 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떠나기 전에 우리 지훈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지훈이랑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이라도 만들고 싶었어요. 도윤 씨 아들도 같이요. 두 아이가 친해지면 나중에 지훈이한테 조금이라도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건가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현우의 죽음에 관여했을지도 모른다고까지 생각했으니 서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다 숨겨서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지훈이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드리기 싫었어요. 그런데 왜 김도윤 씨가 현우 대학 동창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거야? 김도윤이 대신 대답했어요. 그건 제 불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서아 씨의 병에 대해 알게 되실까봐 너무 조심했던 거죠. 지훈이의 방 쪽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죠. 내가 지훈이한테 한번 가볼게. 지훈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죠.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 지훈이는 침대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엄마도 죽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훈이 곁에 가만히 앉아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하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신 건 사실이야. 아빠도 가고 엄마도 가면 난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우리 지훈이 끝까지 지켜줄게. 지훈이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렸죠. 17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훈이는 많이 충격받았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며느리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니, 현우 씨가 갑자기 떠났을 때 저는 제 병보다 그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심장이 안 좋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힘겹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병과 어린 아들의 미래를 동시에 걱정해야 했던 그녀의 그 강인함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 서아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 나도 어떻게든 도울게. 김도윤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현우 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전까지도 계속 서아 씨를 위로하셨어요. 내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현우 씨는 제 병을 알고도 저를 위로해주기 바빴어요. 자기 심장 문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항상 저랑 지훈이만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몸은 너무나도 가냘팠죠. 남편을 잃은 슬픔, 자신의 병과 힘겹게 싸우는 고통, 어린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모든 무게를 그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아야, 이제부터는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줄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될 건지.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현우야, 네가 보고 있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내의 병을 알고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애썼구나. 그 모든 스트레스가 결국 너의 심장을 더욱더 악화시켰던 거야. 엄마가 이제 다 알았단다. 며느리와 지훈이 이 어미가 잘 돌볼 테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동안의 제 어리석은 의심과 분노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죠.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며느리를 잘 돌보고 우리 지훈이를 꿋꿋하게 지켜내야 했어요. 그것이 현우가 제게 바랐을 단 하나의 일일 테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알게 된 그 엄청난 진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 또한 생겼어요. 며느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창백한 얼굴, 퀭한 눈. 이제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병의 증상이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아침 먹으러 나오너라? 오늘은 내가 특별히 미역국 끓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 쉽사리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서아야, 어제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모른다. 숟가락을 들던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그동안 널 의심하고 심지어는 현우의 죽음에 네가 관련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했었어.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모든 걸 다 숨기고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해드렸으니까요.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현우를 잃고 그 와중에 내 병까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았죠. 어머니, 사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현우 씨가 갑자기 떠나고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고 하고 우리 지훈이는 또 어떻게 될지. 서아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며느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힘겹게 감당해왔던 그 엄청난 무게를 이제야 조금 내려놓는 듯 보였죠. 어머니, 제가 떠나면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저렇게 어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지훈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게. 현우가 그랬듯이 나도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거야.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도록 운 것 같았어요. 엄마! 할머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애써 손을 내밀었어요. 지훈아, 이리 온. 같이 아침 먹자. 엄마! 정말 많이 아파요. 며느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엄마가 많이 아파. 하지만 치료 정말 열심히 받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우리 지훈이랑 할머니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약속해요. 꼭 약속해요. 열심히 치료받는다고. 그럼 약속할게. 엄마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지훈이는 며느리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죠. 아침 식사 후 며느리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나도 같이 가마.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무조건 함께 가자. 네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도 다 알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병원에 도착하자 젊은 여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서아 씨가 항상 혼자 오셔서 내심 걱정했었는데 이제 가족분과 함께 오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묵묵히 감당해 왔던 거예요. 검사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들으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암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항암 치료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의사는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환자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만큼은 뜨겁게 느껴졌죠. 서아야,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도 희망을 갖자.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듯 했지만 점차 엄마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죠. 엄마, 제가 뭐든지 다 도울게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며느리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 하지만 너는 내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저녁 식사 후 오랜만에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함께 보며 웃기도 했죠. 비록 현우는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었어요. 서아야, 네가 혹시 원하는 거라도 있으면 뭐든지 다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실 지훈이랑 같이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제게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니까 아이한테 좋은 추억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어디로 가고 싶은데? 사실 제주도를 제일 가고 싶어요. 예전에 현우 씨랑 신혼여행 갔던 곳이거든요. 지훈이한테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가슴이 찡했어요. 며느리는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곳에 아들을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당장 가자. 내가 예약할게. 지훈이가 울음을 꾹 참으며 엄마에게 애써 웃어 보이는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찌감치 일어나 며느리의 약부터 챙겼어요. 의사가 적어준 약 복용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정확한 시간에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네, 약 챙기고 있었지. 이거 8시에 먹어야 하는 거 맞지? 며느리의 눈에 순간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다 말해보렴. 제가 만약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우리 지훈이 잘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끔 현우 씨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지훈이가 아빠의 사랑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애써 강한 척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넌 잘 될 거야 하지만 약속할게. 우리 지훈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거고 현우 이야기도 아주 많이 해줄게. 지훈이가 학교에 간 후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현우 씨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지훈이가 태어날 때까지의 사진들이에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현우와 며느리의 모습, 결혼식 사진, 그리고 갓난아기인 지훈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아야, 현우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네, 저도 현우 씨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그립고요. 그날 오후 김도윤이 췌장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많이 달라졌. 그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저녁에는 우리 셋이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할머니. 저 더 주세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에 며느리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잠시나마 우리는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현재의 작은 행복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식사 후 며느리와 저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고. 서아야,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좋은 추억 아주 많이 만들자.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며느리는 그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현우 씨도? 지금 이 노을을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우리 지훈이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고 며느리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현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잦은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달력을 보니 현우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의 병이 발견된 지도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고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방문을 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힘겹게 덮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 지난 몇 주 동안 며느리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의사는 이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무의미하다고까지 말했죠. 서아야, 괜찮니? 물이라도 좀 마실래? 며느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가늘었죠.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어때요? 해가 참 좋게 떴단다. 창문 열어줄까? 신선한 공기 좀 들어오게. 창문을 열자 따스한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그 빛을 받아 아주 잠깐 환해지는 듯 했죠. 제주도 여행 정말 좋았어요. 한 달 전 우리는 약속대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현우와 신혼여행을 갔었던 바로 그 호텔에서 머물렀죠. 지훈이는 푸른 바다를 보고 마냥 좋아했고 며느리도 오랜만에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직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래, 정말 좋았지. 우리 지훈이도 무척 즐거워했고 며느리가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니, 서랍 안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면 우리 지훈이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면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죠. 무슨 소리야. 너 아무데도 안 가, 우리 함께.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이미 깊은 체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이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현우 씨와의 시간, 우리 지훈이를 키웠던 시간,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애써 강한 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서아야,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빨리 널 이해했더라면 네가 혼자 이렇게 아플 때 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곁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제 우리 지훈이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요즘 아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장 집으로 달려왔죠. 엄마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지훈이는 며느리의 침대 옆에 가만히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17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지만 그는 엄마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었어요. 우리 아들, 오늘은 좀 괜찮아. 학교는 어땠어? 오늘 수학시험에서 1등 했어요. 엄마가 항상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우리 지훈이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날 밤 며느리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이제 정말 시간 문제라고 했죠. 지훈이는 엄마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렸죠.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며느리는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여기에 직접 있지는 않아도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엄마가 널 두고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해. 부족한 엄마여서 너무너무 미안해. 하지만 정말로 괜찮다면 우리 지훈이 언젠가 다시 엄마 아들 해줄래. 그땐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절대 널 두고 먼저 떠나지 않을게. 우리 지훈이 엄마라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달빛이
며느리의 얼굴을 비추었죠. 그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죠. 여기 있다. 서아야, 우리 지훈이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힘겹게 내뱉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더없이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지훈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우리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은 채 며느리와의 그 슬픈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현우의 옆에 며느리를 나란히 모셨죠. 이제 두 사람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이는 묵묵히 모든 의식을 지켜보았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어떤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며느리가 말했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그곳에는 세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지훈이에게, 또 하나는 제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둘에게 함께 쓴 것이었어요. 먼저 제게 쓴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어머니께 제가 떠나고 나면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현우 씨와 다시 만나 행복할 거예요. 그동안 저를 의심하시고 오해하셨던 것 다 이해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에 저를 진정한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부디 현우 씨와 제모까지 우리 지훈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저희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서아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며느리의 그 따뜻한 마음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들을 잃고 이제 며느리까지 떠나보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었어요. 지훈이에게 쓴 편지는 아이에게 직접 건네주었어요. 지훈이는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혼자 편지를 읽었죠. 한참 후에 나온 아이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제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꿋꿋하게 잘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 엄마는 항상 현명했지. 마지막으로 우리 둘에게 함께 쓴 편지를 열었어요. 그것은 편지라기보다는 차라리 일기장에 가까웠죠. 며느리가 자신의 병을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생각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현우 씨가 갑자기 떠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지훈이와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강해져야만 했죠? 제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 지훈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제게는 너무나도 든든한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가족은 비록 이렇게 이별을 맞이했지만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현우 씨와 제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지훈이와 어머님, 부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선물은 바로 용서와 화해였어요. 그녀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나 큰 사랑을 남겨주고 갔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지훈이는 학교에 열심히 다니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런 손자를 위해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어요. 그것은 대학교 진학 계획서였죠. 할머니, 저 의사가 될래요?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 제가 꼭 도와주고 싶어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지훈이의 그 맑은 눈빛에서 현우와 며느리의 모습이 함께 보였죠. 내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현우와 며느리, 그리고 아직 어렸던 지훈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제는 그 사진을 봐도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제게 남기고 간 그 소중한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지훈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있으니까요. 할머니, 저 가끔 엄마랑 아빠가 꿈에 나와요. 항상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지훈이와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깊은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가 이제는 따뜻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변해 있었어요. 때로는 깊은 오해가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 봐요. 며느리를 그토록 의심했던 그 순간부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지금까지.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훈이의 해맑은 질문에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손주와 함께 있으니까 내 부모님의 사랑도 항상 함께 있고.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엔 흐름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큰 오해와 깊은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진실과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지훈이와 저는 현우와 며느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들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니까요. 우리 손주와 저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겠지요.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